강화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칭이 있는 곳입니다. 강화는 전략적 요충지인 한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삼국시대 때부터 전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상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53개의 돈대를 비롯하여 많은 방어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화나들길 2코스의 호국돈대길 코스를 지나며 강화해역을 따라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고 그 당시 치열했던 역사의 순간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지만 우리 민족의 위대한 호국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김포시를 잇는 초지대교를 건넜습니다. 강화해역 건너편으로는 김포 대명항이 보이는 곳입니다.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위치한 사적 제225호 초지진입니다. 초지진은 1656년 해상으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하여 만든 요새 중의 하나입니다. 병자호란 이후 수비체제가 강화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경기 서남부 해안의 진들이 강화도 일대로 옮겨왔습니다. 진이란 군대가 주둔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진에는 배세척을 비롯하여 첨사 이하의 군관 11명, 사병 98명, 동군 18명 등이 배속되어 있었으며 주변에 돈대를 거느리고 있는 중요한 군대 시설입니다. 여기서 돈대란 해안가나 접경지역의 돌이나 흙으로 쌓은 소규모 관측, 방어시설을 말합니다. 이곳 초지진은 1866년 경인양요 때에는 천주교 탄압을 구실로 침입한 프랑스 극동함대와 1871년 신미양요 때에는 통상을 요구하며 내침한 미국 아세아 함대와 그리고 1875년에 침공한 일본 군함 운양호와 치열한 격전을 벌인 격전지입니다. 아름다운 수령을 가진 이 소나무는 수령이 약 400년 정도 된 것으로 1870년대의 치열한 격전 중 날아온 포탄 파편에 의한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포탄의 흔적은 성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지진은 1871년 신미양요 때 전력의 열세로 미군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대부분의 시설물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허물어져 돈대의 터와 성의 기초만 남았지만 1970년대에 복원하였습니다. 민족의 시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적 현장이었던 이곳은 호국 정신의 교육장이 되도록 성곽을 보수하여 누구나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화에는 외적의 침입이나 활동을 사전에 관찰하고 감시할 목적으로 세운 돈대가 53개나 있습니다. 이곳 초지진 돈대는 그중 하나인 것입니다. 항쟁의 역사가 어린 마지막 보루 초지진 돈대안의 모습입니다. 기상을 느낄 수 있는 깃발이 성곽을 감싸며 자리를 지키고 있고 돈대 가운데에는 이곳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대포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포구에서 화약과 포탄을 장전한 다음 뒤쪽 구멍에 점화하여 사격하는 포구 장전식 화포로 사정거리는 700m이며 조선 영조 때부터 주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화약에 폭발하는 힘으로 포탄은 날아가나 포탄 자체는 폭발하지 않아
위력은 약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함포 사격을 해대는 미국, 프랑스, 일본 군함에 대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 군함 오뇽호의 침공은 1876년 강압에 의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어 인천, 원산, 부산항을 개항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 초지진에서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강화군 부름면 덕성리에 위치한 사적 제226호 덕진진입니다. 아래에는 출입하는 문을 내고 위에는 누를 지어 사방을 두루 살피는 기능을 가진 공조로가 있습니다. 이곳 덕진진은 초지진보다 진의 모습이 조금 더 복원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덕진진 또한 강화해협을 지키던 외성의 유충지로서 병자호란 이후 강화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운 12진보 중 하나입니다. 덕진돈대와 남장포대를 관할하면서 강화해협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곳입니다. 공조로 아래에 내어진 문을 들어서면 천장에 거대한 청룡이 휘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역시 경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으나 1977년에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과거 치열한 전투가 있었을 강화해협은 마치 강과 같다 하여 염하라고도 부르며 우리나라 교통의 유지였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외세를 막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염하를 따라 수많은 방어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남장포대입니다. 남장포대는 덕진진에 소속된 포대로 강화의 8개 포대 중 하나입니다. 자연적인 지형을 기발하게 이용하여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대포 15문이 설치되어 있어 강화해협의 진지 중에서 가장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포대란 적의 대포 공격으로부터 무기를 보호하고 아군의 대포 공격을 편리하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이곳은 신미양요가 일어났을 때 미국의 함대와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진 곳입니다. 각 포구에서 포를 쏘며 치열하게 포격전을 펼쳤을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다행히도 한없이 평화롭고 여유 있는 풍경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남장포대를 지나면 또 다른 방어시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덕진진에 소속된 2개의 돈대 중 북쪽의 광성부와 남쪽의 초지진 중간에 위치하여 강화수로의 가장 중요한 유세인 덕진돈대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 돈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 역시 강화해협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적의 침입을 감시하기에 적합한 모습입니다. 덕진돈대는 경인양요 때 양원수 장군의 부대가 밤을 틈타 이 덕진진을 통하여 정족산성에 들어가 프랑스 군대를 격파했고 신미양요 당시 미국의 함대와 48시간 동안 치열한 포격전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파괴되었던 것을 1977년에 복원하였습니다.
미국의 함대에 의해 점령당한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덕진돈대의 남쪽 끝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강화군 향토 유적 제9호인 덕진진 경보비가 보입니다. 경보비에는 해문방수타국 선신물과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는 바다의 관문을 지키고 있으므로 외국의 선박은 통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1867년 흥선대원군의 명으로 세워졌으며 당시 결연한 쇄국 정책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미양요 때 이곳 덕진진이 미군에 함락되는 아픔을 경보비 앞의 바다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강화군 부름면 덕성리에 위치한 사적 제227호 광성보입니다. 광성보 입구 왼편에는 광성돈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성돈대는 광성보에 소속된 돈대로 1679년에 축조되었습니다. 내부에는 대포, 소포, 불랑기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신미양요 때 파괴되었던 것을 1977년 강화전 적지 보수 정화 사업 때 복원되었습니다. 가운데에 자리한 소포인데요. 사정거리는 300m이며 우리나라 재래식 화포 중 가장 발달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끝쪽에 있는 불랑기는 임진 외란을 계기로 널리 사용된 화승포로서 포 1문에 5개에서 9개의 자포를 결합하여 연속 사격할 수 있는 발달된 화기입니다. 광성돈대에는 포를 발사할 수 있는 4개의 포자가 해안가를 향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1871년) 신미양요 때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격전지로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어제연 장군을 중심으로 용감히 항전하였으나 열세한 무기로 분전하다가 포로 대기를 거부하여 몇 명의 중상자를 제외하고 전원이 순국한 곳이기도 합니다. 광성돈대에서 해안가를 감시하기 위한 초병들이 지키는 통로입니다. 광성돈대와 광성보 성문과는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성보는 강화의 해안 경계부대인 12진보 가운데 하나로 165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1754년에 성을 고쳐 쌓으면서 성문을 만들어 안해로라 하였습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서면 김포와 강화도를 경계하는 한강에서 흘러나온 강화의 협이 펼쳐집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하늘 높이 자라고 있는 소나무의 웅장함과 잘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 코스를 따라 걸을 수도 있어서 산책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얼마 걷지 않아 다시 서글픈 역사의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미양요, 순국 무명용사비는 신미양요 때 미군이 1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것에 비해 조선군 지휘관 어제연 장군과 군졸이 열세한 무기로 용감하게 싸우다 순국한 것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입니다. 무명용사의 살신성인한 애국 충성을 비에 새겨 만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쌍충비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쌍충비는 1871년 신미양요 때 광성보 전투에서 순절한 중군 어제연의 59명의 순절비입니다.
일기는 강화군민이 건립한 광성 파수순 절비이고 다른 일기는 여제영과 어제순 순절비입니다. 두 비는 1873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신미순위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미양요 때 전사한 신 한 명의 군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7기의 분묘에 나누어 합장하고 그 순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기성능의 열세로 대패했지만 미군들과 끝까지 싸우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던 조선군의 투지를 마음 깊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언덕 위에 동그란 형태로 자리한 손돌목 돈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높은 지대에 있어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포격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돌목 돈대는 신미양요 때 조선군과 미군이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어제연 장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선군이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서면 원형의 넓은 광장만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손돌목 돈대는 1679년에 축조된 돈대로 원래 본대 중앙에 3칸의 무기고가 있었고 포좌 3개가 있었습니다. 돈대 넓이는 778제곱미터이고 성곽 길이가 108m입니다. 지금의 손돌목 돈대에서는 전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지만 광성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손돌목 돈대에 오르면 신미양요 당시의 격전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다를 내다볼 수 있는 전망대 같지만 과거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이자 역사적 현장입니다. 손돌목 돈대에서 나와 계단을 따라 걸으면 광성포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광성포대는 조선 후기에 강화도 해안 수비를 위해 설치된 방어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화해역을 지나는 외적선을 공격하기 위해 총 11개의 포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성부의 또 다른 돈대인 용두돈대입니다. 용두돈대 역시 강화도의 외적의 침입이나 활동을 사전에 관찰하고 감시할 목적으로 세운 53개의 돈대 중 하나입니다. 성벽길을 따라 세워진 깃발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 선조의 용맹함을 나타내듯 힘차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용두돈대는 해협을 따라 용머리처럼 돌출한 안반을 이용해 축조해진 모습이 마치 용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용두돈대 가장 끝쪽에는 강화 전적지정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문을 썼는데 강화도가 치열한 격전지였음을 서술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우리 민족의 위대한 호국 정신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양옆으로는 경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졌음을 나타내듯 대포 2대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황량해 보이는 이곳 용두돈대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질긴 생명력으로 바다 위에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멋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지만 이 작은 용두돈대 앞으로 세차게 흐르는
강화의 옆에 급물살을 보니 왠지 비장함이 느껴지는 기분입니다. 무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한 명까지도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았던 광성보 전투는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려 했던 우리 민족의 호국 정신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용기와 불굴의 정신을 본받으며 신미양요의 서글픈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에 위치한 사적 제306호 갑곶돈대입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수많은 비석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강화 비석군입니다. 이 비석군은 조선시대 선정을 베푼 유수, 판관, 군수 등의 영세, 불만기 및 선정비입니다. 특히 자연보호의 일환으로 세워진 금표는 우리 조상들의 자연보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표석이고, 삼충사적비는 호국 정신에 어리 담긴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갑곶돈대는 몽고군과의 항전, 경인양요, 신미양요 등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으며 수도의 관문을 굳건히 지키던 요새였습니다. 갑곶, 한번 들으면 쉽사리 잊을 수 없는 이름인데요. 갑곶이란 이름은 삼국시대 당시 강화도를 갑비고차라 부른 데서 전해오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고려시대 당시 침략한 몽골군이 이곳을 건너다 실패하고 안타까워하며 군사들이 갑옷만 벗어서 바다를 메워도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한탄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전설이 있기도 합니다. 왼편으로 구 강화대교의 모습이 보이는 갑곶돈대는 1232년부터 1270년까지 고려의 도읍을 강화도로 옮긴 후 몽고와 줄기차게 싸울 때 강화의 읍을 지키던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1866년) 경인양요 때에는 프랑스의 극동 함대가 6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으나 양헌수 장군의 부대에 패하여 달아나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외적의 선박을 포격하던 화포인 소포와 불량기도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화포들은 조선시대 때 실제 전쟁에서 사용했던 대포를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갑곶돈대는 나라 수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성벽을 따라서 천천히 걸으며 역사의 흔적을 느끼고 주변의 경치를 바라보며 산책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천천히 걷다 보며 마주하는 것은 2층의 팔각정자 이섭정입니다. 이섭정은 1398년 강화부사 이성이 세웠으나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1976년 강화국방 유적복원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갑곶돈대 안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섭정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 최고의 경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섭정 2층에서 바라보는 갑곶돈대의 주변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섭정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우리, 건널섭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강화해협을 쉽게 건널 수 있어서 정자 이름이 이섭정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강화해협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경치, 이곳이 치열한 격전지였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섭정 뒤로 다른 전시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대포인데요. 17세기 초 명나라 군대가 네덜란드와 전쟁을 치를 때 중국인들은 네덜란드인을 홍무이라고 불렀고 네덜란드인들이 사용하던 대포를 홍이포라고 불렀습니다. 사정거리가 700m로서 포알은 화약에 폭발하는 힘으로 날아가나 포알 자체는 폭발하지 않아 위력이 약한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 나이가 약 400살 이상으로 추정되는 탱자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78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탱자나무는 줄기에 가시가 나 있어 울타리용으로 적합한데 조선시대에는 강화도 해안가에 가시가 날카로운 탱자나무를 심어 적의 침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조상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유물입니다. 이곳 각꽃돈대에는 강화전쟁 박물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 역사의 고비때마다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강화의 전쟁을 주제로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초지진 교전 장면을 비롯하여 신미양요 당시 미해병대가 약탈했다가 2007년 대여 형식으로 반환한 어재현 장군의 수자기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자기는 당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수차례에 걸친 외세의 침략을 극복하여 깨어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낸 곳 강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쳐 일본이 조선의 통상을 강요하기까지 강화의 치열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화는 국난을 극복한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호국 정신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의 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야 할 것들과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곳 강화였습니다.